네, 오늘 우리 손끝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국회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관심도 높고 적극적으로 투표한다는 추이가 높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그 결과와 비슷한 식으로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신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 시각 4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까지 이제 1시간 37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하고 통합당 지금 분위기 어떻게? 김용태 기자가 분석을 해준다는데 오늘 가장 바쁠 곳입니다. 터치 분석실 나와주시죠. 네, 터치 분석실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 123, 새누리 122, 한석 차이로 민주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의석 분포도는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실제 면적이 아니고요. 모든 지역구를 같은 크기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포도송이처럼 우리나라 지역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갑과 고향 을인데 4년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를 했는데 1당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뭘 이 정도 갖고 그러느냐 하실 텐데 8년 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예측 분석실입니다. 저희가 2017년 대선 당시에 유학당 코너를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궁금하시죠? 빠른 소식 기대하고 싶으시면 SBS 선거방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분석실이었습니다. 당의 지역구 목표 의석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130석 그리고 통합당 120석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민생당 7석, 정의당 4곳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만 보고 계신 겁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6시가 아니고 6시 15분으로 미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자들이 6시 이후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출구조사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2020 국민의 선택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전부터 화면 왼쪽을 보시면요. 주목할 만한 대결, 관심 정보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4시 49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까지 이제 1시간 11분 정도 남았는데 투표 못한 분들 지금 잠시 나갔다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0 국민의 선택 잠시 후 5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 61.3%입니다. 네, 2020 국민의 선택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김범주입니다. 네, 김민영입니다. 1부에 이어서 김형중 명지대 교수 그리고 윤춘호 SBS 논설위원 2부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2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투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또 메뉴에 찍으면 또 메뉴에 찍고 다음 칸 찍으면 다음 칸 찍고 따라 찍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스트레이트 보팅이라 네, 해가지고요. 똑같이 찍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스프릿 보팅이라 해가지고 쪼개서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정당이 정확하게 비례적 했는지 이 역사를 정리를 해봤는데 김민영 앵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이 나왔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분열, 새누리당 압승이 예상됐지만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1당, 국민의당이 3당을 차지했습니다. 1당을 뺏긴 새누리당 역시 분당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탄핵 정국이 열리고 대선이 5월로 앞당겨진 어떤지 또 터치 분석실을 가보죠. 김용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자주 부르시네요. 터치 분석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총선 표심은 어떨까요? 집 한 채가 거의 전 재산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항상 민감합니다. 2014년 재보궐 때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정미경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번 리턴 매치의 승부는 어떻게 될지, 과연 20 부동산 정책은 수원을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잠시 뒤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터치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정의당 표정은 어떨까요? 연결돼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 네, 이곳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정의당산 분위기도 점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정확하게 6시 6분.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측 발표 시간 9분도 안 남았습니다. 6시 15분 곧 도착합니다. 예, 과연 이 10곳 중에, 이 격전지 10곳 중에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 전체 상황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구조사 발표까지 7분 4초, 3초, 2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투표율은
5시 기준입니다. 62.6%. 6시가 되면 아마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리고 오른쪽으로 민주당, 통합당, 네. 저 선거 상황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21석 최대 의석이 걸린 수도권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낙동강 벨트 PK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대구 경북 그 표심은 어디를 향할까요? 민주당과 민생당의 호남 쟁탈전, 유권자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충청과 강원 그 표심 또 어디로 향할까요? 자, 잠시 뒤면 제대로 보이는 1,100명 지역구 후보들 또 비례대표 300명 후보 중에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1분 뒤 2020 국민의 선택 그 예측 결과가 공개됩니다. 네, 민주당과 시민당 합쳐서 과반 의석 달성이 예측됐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쳐서 154석에서 177석,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107석에서 131석 예측이 됩니다. 지역구 민주당이 138석에서 158석, 통합당은 못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비례 시민당 최대 20석, 통합당도 미래한국당도 최대 20석 예상이 됩니다. 네, 민생당은 최대 4석입니다. 정의당 4석에서 8석, 국민의당 3석에서 5석, 열린민주당 최대 3석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지역구로 갑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 53%, 통합당 황교안 후보 44.8% 접전으로 예측됩니다. 서울 광진을입니다. 매일 네, 오늘 우리 손끝으로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특집 8시 뉴스에서 국민의 선택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네, 이 소리가 첫 개표를 알리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봉인된 투표함이 열리고 첫 개표가 시작된 곳이 많은데요. 어떤 곳에서 첫 개표가 이루어졌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개표 결과 알아봤습니다. 아직 개표 결과 들어온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당의 주요 후보들 출구조사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간판 주자 어떤 후보들이 나왔을까요?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 접전을 펼치는 걸로 나타났고요. 전북 익산을의 한병도 후보는 예측 1위로 나타났습니다. 윤건영 후보, 진성준, 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접전을 펼칠 걸로 예측이 됐고요. 백혜련 후보와 박주민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1위로 나왔습니다. 통합당에서는 김진태 후보와 주광덕 후보 모두 접전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장제원 후보는 부산 사상에서 예측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또 법조인 출신 후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판사 출신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판사 출신자 민심은 어땠을지 터치 분석실에서 김용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네, 터치 분석실입니다. 이곳 터치 분석실에도 실시간 예측 데이터가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 21 드리겠습니다. 예측 분석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네, 예측 분석실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개표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출구조사 결과에서 예측 1위 후보 그리고 개표가 시작된 개표 초반 당시에 1위 후보가 AI요. 당선 확률 민주당 정성호 후보가 76.6%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표 초반 당시에 현재 AI는 출구조사의 1위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개표가 계속 진행될 텐데요. 궁금한 지역구 저희가 또 모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측 분석실이었습니다. 접전적 정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구조사를 통해서 먼저 그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정교영 기자, 이번에 이제 여야 두 정당이 각자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투표는 여기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었는데 실제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된 이후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 내지 않았고 네. 대신에 위성정당 냈고요. 또 자칭 형제, 자매정당, 군소정당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랬죠. 예측이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 출구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재희원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표가 진행되면서 앞서 민주당 이계호 후보가 지역구 첫 당선자가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표 결과 토대로 전국 판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전체 253곳 가운데 134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통합당 후보는 94곳, 정의당 후보는 1곳, 무소속 후보는 4곳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의 경우 수개표 작업으로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예측 프로그램 AI 유학당으로 봤을 때 비례대표 후보는 이렇게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총 154석,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총 114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표 초기입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개표 결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국민의 선택 3부 특집 8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최일의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는 잠시 뒤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손끝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국민의 선택 4부 25 김용태 기자 그리고 정교영 기자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태 기자, 네. 오늘 낮 4시부터 터치 분석실 굉장히 바빴는데 네. 4부에서는 어떤 내용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실 건가요? 네, 딱히 어떤 내용을 준비했다기보다는 네. 그때그때 들어오는 가장 따끈따끈한 호남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 그리고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파란색이 많이 보입니다. 네, 저렇게 보면 지금 분홍색이 마치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만 네. 강원도나 영남 지역에 지역구가 넓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민주당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 대통령 사저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측 분석실입니다. 그런 대로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주요 후보들 현재까지 개표 결과 어떤지 정기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청와대 출신 후보들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개표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상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와대에 나와서 총선에 뛰어든 후보들의 성적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죠. 자, 서울 구로 의뢰 출마해서 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겨루고 있는데 현재까지 59.1%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 의뢰 출마한 전 정무수석이죠. 한병도 후보. 벌써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경기 성남 중원인데요. 윤영찬 첫 국민소통 수석이었죠. 자, 현재까지 50.2%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 강서을인데요. 이 지역은 청와대 출신들끼리 맞대결이었죠. 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정기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청와대 출신 후보들 그리고 이제 법조인 출신 이제 후보들 봤었잖아요. 이번에도 주요 후보들 어떤 개표 결과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국회에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 저희가 먼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개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을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제 뒤로 보이는 이게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저희가 가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벌써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이 이 본회의장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위에 있는 이 숫자는요. 지역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의 숫자입니다. 가장 많은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위에서 150명이 지역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 김윤덕, 김민기, 신정훈, 김숙, 이원택 후보가 벌써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볼까요? 지역에서 전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결국 선전을 해야 될 겁니다. 김용태 기자, 지금 수도권 쪽 개표 결과를 따로 한번 모아볼까요? 네, 혼전 상황인데요. 우리 김현우 앵커 어느 지역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경기, 인천 중에요. 저는 경기도 쪽을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 쪽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터치 스크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2020년 21대 총선 경기 지역의 개표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푸른색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5분은 주영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SBS SBS 국민의 선택 5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가 스튜디오의 문을 열고 막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후보인지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후보가 들어오는 장면과 함께 여러분도 한번 어느 후보인지 맞춰보시죠. 지금 뒷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조여매면서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번에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가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아직 당선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확실시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맞습니까? 끝까지 국민들의 선택, 유권자들의 선택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기자. 네, 터치 분석실입니다. 지금 개표율이 약 40%를 넘어서고 있는 서울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민주당이 43곳에서 통합당이 6곳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총 49개의 지역구가 있는데요. 이번 총선 기간에 무려 18번이나 여론조사를 회장은 국회 운영의 주도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당선인이 될까요? 정경윤 기자. 네, 21대 차기 국회의장 어느 당에서 차지하게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원내 1당에 다선 의원이 맞는 건데 정확한 규정은 제적의원의 과반 득표죠. 자, 이런 기준으로 유력한 후보들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후보들 중에서 최다선 후보죠. 자, 우리공화당의 비례대표 2번 서청. 국민의 선택 스튜디오에 또 다른 당선인이 찾아주셨습니다. 당선이 유력시되는 분이 찾아주셨는데 과연 어느 후보가 들어오실까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뒷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느 후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이번 선거에서 아마 전국적인 관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이었을 겁니다. 서울 강서갑에 민주당 강선우 후보, 미래통합당 구상찬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격전을 치르셨을 텐데 여전히 목소리도 괜찮으십니까? 저 원래 목이 잘 안 쉬는 편이긴 합니다만 약간 잠겼습니다. 예. 자, 힘든 선거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치 초년생이에요. 네. 상대는 잘 극복하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시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2020 국민의 선택 6부 이어가겠습니다. 그 코로나19의 효과를 몇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요. 이거 저는 투표율이 높았던데도 코로나19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도 투표장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도 좀 했잖아요. 왜 투표율에 효과를 미쳤냐면은 평소에 사실은 우리 정치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네. 많아요. 그렇죠. 정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매일매일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죠. 정부의 행정 조치에 신경을 쓰게 되고 네.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보내는 문자에 김부겸 의원은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춘 의원은 해양부 수산부 장관을 했어요. 둘 다 장관 출신이죠. 이분들이 장관 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썩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